이게 행동적 기법에서 행동시효는 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내용에서는 조금 많이 없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가정폭력 내담자에게, 폭력을, 폭력에 대해서 뭔가 화가 날 때,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바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확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폭력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행동 계약서를 썼죠. 행동 계약서를 써. 그렇지만 뭔가 화가 날 때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돼요. 이 가정폭력 내담자들은. 또 혹은 뭐 가정에서 뭔가 이제 폭력적인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암암리에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행동 시연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행동 시연은 어떻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용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확 해서 이제 아내를 때렸다든가 배우자를 때려서 뭔가 이제 폭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폭력이 발생되냐의 첫 번째 상황을 탐색하죠. 그럼 이 상황을 탐색하다 보면 두 번째에서는 이 폭력을 발생하기 전에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이 감정과 셀프예요. 대부분이 거의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 본인의 셀프가 어떠냐? 그럼 내가 쪼그라들었거나 내가 없어져 버리거나 내가 사라져 버릴 거거나 내가 너무 보잘것없게 보여질 때 사실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얘기해 보면. 그럼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그럴 때 너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구나. 꿈돌이님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네요. 하고 이제 그 셀프를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럼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셀프를 강하게 해주고 셀프를 키워주는 것을 상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속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당장 이런 아내가 나를 이렇게 뭐 아유 그렇게 못생긴 것이 그래갖고는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같이 갈 수는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 거릴 때 너무너무 이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뭔가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화를 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질러 놓고 나는 왜 당신이 그렇게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화로 빡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감정이 훅 올라오지만은 자기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빡쳤냐 그럴 때 상담사가 이 빡치는, 제가 순간적으로 코가 너무 가려워서 그냥 코를 잡아 뜯어버렸네요. 순간적으로. 빡치는 그 순간에 이 지점을 뭐 저도 충동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있으면 막 바로 행동에 나오는 거예요. 부분들. 자, 그러면 빡칠 때 당신이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몰랐다 그래요. 아, 그러면 화가 날 때 몰랐으면은 배우자가 나한테 뭔가 이제 빡치는 행동을 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할 때, 뭐 그런 거 갖고 뭐 화를 내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빡쳐. 그럴 때 당신의 신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요? 신체를 물어보면 돼요. 그럼 대부분 심장이 뛰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런 얘기는 해요. 몰랐다고 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화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이러는 거야.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자기가 순간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나와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사가 이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당신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맞네요. 그래요. 그렇잖아. 우리가 얼굴이 불그락거리고 열이 올라오르는 것을 몸에서 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네요. 이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담사가 행동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내가 배우자나 아이들이 나를 무시할 때 얼굴이 붉어 오르는 걸 볼 때 화가 났구나 인지하시죠.
그러면 화가 났구나 인지할 때 그 순간이 찰나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물건을 들고 던지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은. 근데 꿈돌이님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하고 싶으시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다르게 하는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며 같이 시도해 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상황 탐색 두 번째는 뭐였죠? 상황 탐색 두 번째는 신체에서 당신이 이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인지를 하게 하는 거죠.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내담자들은 나는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신체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조절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바로 그냥, 자,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알려줄게. 이러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담자들의 의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당신이 이거 할 마음이 있느냐? 당연히 있는데도 물어봐. 그러면 있다 그래.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유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쪽팔립니다. 그런데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저는 물어봐요. 그냥 바로 안 알려서. 왜 그러냐면, 이런 쪽팔린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줄 때는 내담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고 쪽팔릴 수도 있는데 혹시 그래도 시도해 볼 마음이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쪽팔리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죠.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같이 저하고 한번 쪽팔려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쪽팔려 보다고.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걸 나한테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쪽팔려 하기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렇게 폭발릴 일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가면을 쓰고 사니까 사실은 폭발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쪽팔려 봅시다. 같이 쪽팔려 보는 거 어떨까요? 그럼 좋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저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이거 저하고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꿈돌이님이 저와 함께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 내가 앉아서 배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한테 빡친다. 아유, 그 못생긴 거 같고 나도 못생긴 당신이랑 어디 다니기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외식도 안 가고 뭐 혼자서 하고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나는 집에 뭐 밥순인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화가 얼굴에서 불그락거리면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화가 났구나. 자,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났구나. 뭘 보고, 뭐, 얼굴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한테 말을 하면서 내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화라는 것이 인지를 했는데 화가 머릿속에서 열이 났다는 말은 이 상태가 머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열이. 그러면 이 감정의 상태를 빼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빼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몸을 움직여서 이 상태를 변형시키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 화가 났구나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몸을 일어난다. 자, 화가 났구나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같이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건 일어나서 본인이 해야 돼요. 화가 났구나. 자, 화가 났구나 하고 이제 내가 일어났잖아요. 화가 났구나. 그럼 이제 이 화가 났구나 하고 이제 말하고 일어났는데 그 상태에서 몸을 내가 만약에 직장이라면은 화가 났네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가정에서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두 손으로 내 오장육부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꿈돌이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3번만 했어요. 그 지금 어떠시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 화에 대한 상태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같이 상담사가 하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쪽팔리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하도 해서 쪽팔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담자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왜냐면 이거를 집에 가서 해봐라 그럴 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일어난 데서 오장육부를 제가 집 다닐 때 계속 하잖아요. 손을 오장육부를 치면서 화가 화가 났다인데 이게 이제 10손가락에 우리의 모든 뇌에 신경이 다 있는데 이걸 오장육부를 자극을 하면서 이 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화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 감정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정이 화가 난 감정이 일단 조금 내려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하면은 일단은 화가 일단은 빠진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법 말고 없습니까? 이래요, 내담자들이. 특히 누가 그러냐면 남자분들이 하세요. 여성분들은 이제 이거를 하고 실제로 하세요. 한번 해보고, 자, 지금 화가 났다를 5번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이걸 해봐야지 내담자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건데, 내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내담자도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하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이제 꿈돌이로 할게. 형수기로 해도 돼요. 형수기가 화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데, 이거 화가 났다를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까지 다 같이 시작. 꿈돌이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네.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어정쩡해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엄청 소리가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있다고. 근데 이 방법은 꼭 집에서 해봐라 그래.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할 때 이 방법을 하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돌이가 화가 났다.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어려우니까 생계 어려우니까 회사에서는 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앉아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머리 뒤에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잡으라 그래요. 양쪽으로 머리를 잡으세요. 자, 이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감정이 이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감정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동 시연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머리를 잡고 밑에서 거꾸로 하나 둘 셋 할 때 위로 꺾여서 확 올리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위로 올리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자, 지금 화가 났다면서 화가 났다는데 소리는 못 지르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잡고 남자분들은 머리가 짧지만은 짧은 걸 뽑는다 생각하고 자, 하나 둘 셋 위로. 자, 그럼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프죠. 순간적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감정이 이동되는 거예요. 자,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행동 시연으로 이제 내담자에게 해주거나 저는 가족 상담할 때 가족들 모두 다 일어나서 해라 그래요. 특히 이제 폭력에 뭐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폭력하는 그런 그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이걸 했는지를 물어봐요. 부분 이제 그러면은 가족 상담을 받은 경우는 괜찮지만 가족 상담 받지 않는 경우는 이제 한 부부가 하거나 엄마가 하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쪽팔린다 그랬죠. 엄마 약 먹었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것들을 내가 허용해야 돼요. 뭐 하는 것보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폭력하는 것보다 이게 1000배 만배 나사요. 그럼 아이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엄마가 약 먹었어.
엄마가 무슨 약 먹었어? 엄마가 폭력을 안 쓰려고 내가 화가 나면은 화를 내가 났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웃을 겁니다. 배꼽 잡고.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냐 그러면 좀 어렵지만은 선생님하고 한번 제가 상담실에서 해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실에서 상담자가 보여주지 않고 자 폭력이 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날 만날에도 폭력 절대 안 멈춰져요. 그래서 반드시 시연해보고 시연한 것들을 어떻게 가족들이 했나를 물어보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행동적 기법에서 행동 시연인데 거의 저는 뭐 이 폭력 내담자라든가 가족 상담할 때 폭력이 들어가면 이 방법을 100% 사용해요. 그리고 100% 효과가 있고 시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연이다. 그 다음에 또 그 호흡 같은 경우 이제 몸이 너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고 오신 분들이 이제 호흡으로 제가 보여드려요. 같이 그것도 역시 말하면 행동 시연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행동 시연에 대한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 뭐 반응 획득, 반응 촉진, 반응 탈억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